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월 24일 오후 첫 번째 뉴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소식은요, 백기환 소장 지난 19일 날 영경식을 두고 방역 내로남불이 논란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서울시는 오늘 이 백기환 장례위원회 측에 감염법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백기환 선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하고 이 백선엽 장군 연결식 때는 조문은커녕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이 사실상 방영하나 마찬가지래요.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고 저도 방송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 손학규 전 대표가 한마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백기환 선생의 묘소를 가진 거 그야말로 그건 뭐 잘한 것이다. 서민적 풍부로 보여줄 수 있다. 그렇지만은 이 백기환 선생의 묘소만 방문한 것이 진영 대결이 한편에만 대통령이 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질 우려가 크다. 그리고 이 백선엽 장군을 추모하는 군인들은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보겠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이 조문한 것은 나는 좌파의 수장이다. 이렇게 공개 선언한 것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이 백기환 선생 조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난 일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는 백선엽 장관과 같은 분이 돌아가시면 반드시 조문을 하라. 그래서 국민 통합의 상징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안보 영역의 인사뿐만 아니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같은 경제인들도 조문을 해서 경제인들에 대한 존중과 격려의 뜻을 보여줘라.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인에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윽박지르기만 할 게 아니라 경제인들을 존경하고 격려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의 제1보는 내 편 챙기기가 아니다. 상대방을 끌어안는 것이다. 지금 국민통합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라. 오래간만에요. 손학규 전 대표 참 좋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올바른 지적을 과연 얼마만큼 수용할 것이냐, 전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의료계와 정부 여당 간에 일대 지금 투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핵심 이유는 현재 민주당이 의료인들 범법행위를 한 의료인들을 의사 면허를 박탈하겠다는 법을 지금 강행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이 최대집 의협 회장이 만약에 이 법을 강행시킬 경우에는 코로나 방역 접종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최대집 회장이 이제 오히려 오늘 페이스북에서는 사무소 위조범인 조국과 그다음에 한통속인 김남국 의원, 최대집이 도대체 누구하고 한통속이란 글이냐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남국이가 최대집 의협 회장이 야당인 국민의힘과 한통속이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당과 그리고 의협과의 상당한 지금 충돌이 예견이 되는데요. 이 정세균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 법에 의한 강력한 응징을 지금 또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의협과 그다음에 정부 여당 간의 투쟁이 벌어진 바 있는데 작년 내내 후반기에 또다시 이러한 갈등 관계가 우려되고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이 백신 접종이 늦어진다면 과연 이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요, 칼자루를 가진 척이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게 그 책임이 있다. 의협을 포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최대집 의장이 얘기하는 대로, 의협 회장이 얘기하는 대로 국회 장관들 범법자들이 한두 명입니까? 법무장관도 범법자예요. 그럼 법무장관도 장관직을 박탈해야죠. 그렇잖아요. 범법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는 그야말로 전문가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사협회의 이러한 불평과 불만, 비판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한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시점도 지금 왜 하필이면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의사들의 이러한 전문 자격증, 아니 조국 딸 같은 사람들 의사 면허증들은 정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의사 면허증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렇게 어렵고 코로나 위기국에 전 세계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때 이 사단을 일으키느냐? 정부 여당의 또 하나의 무능의 증거다라고 저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이죠. 국회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이 법사위에는 이용구 차관이 결국은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사과가 진정한 사과일 리는 저는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신원수 민정수석이 오늘 출근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사의를 지난 18일 날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알려지고 휴가를 갔지 않습니까? 그 이후 나와 있는 상황에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직까지도 청와대 측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오전의 일정, 티타임, 그 다음에 오후 수보회의 일정 이런 거에 관해서 수보회의가 곧 2시니까 지금 이제 곧 있으면 2시가 되었는데요. 그걸 보면 이제 언론인들이 수보회의 참석 여부를 발표할 것 같은데요. 그때 중요한 단서, 실질적인 사의 표명 여부 밝혀질 텐데 오전 내내 아무런 지금 언급이 없는 것으로, 즉 보도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청와대가 철저하게 보안 유지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보안 유지가 유지되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보기에는 신은수 민정수석이 그동안의 휴가 중에는 일체 동요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마음의 동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강력하게 사의 표명을 번복하지 말고 그대로 이행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법치주의를 이제는 인사권과 연계해서 정권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현재 신현수 민정수석과 박범계, 그 다음에 윤석열 이 3자 간의 갈등 이슈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장외 오프라인 투쟁이 아니라 인사 투쟁으로밖에는 할 수 없어요. 수단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의 표명된 이 사의는 거들어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뭐 제가 또 알지 못하는 내부의 민감한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겠죠.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죠. 그 다음에 검찰 오늘 아침에 10시부터 개최된 검찰 인사위원회가 1시간 10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검찰위원회 위원장은 이창재 위원장이 최근 그만뒀기 때문에 지금 공석으로 남아있고요.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임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요. 오늘 회의에 참석했던 이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얘기한 내용, 이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대검 차장까지 나서서 이 검찰 인사위에 들어가기 전에 핀셋 인사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거기에 정부 즉 박범계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이 대검의 입장을 별로 반영할 것 같지가 않다는 단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특정 인사는 거론이 안 됐다. 기본적으로 6개월마다 대폭적인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8월에 검찰총장이 바뀌면 쇄신 인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소화한다. 공석을 채우되 공석이 있으면 연쇄 이동을 한다. 연쇄 이동을 하면 인사폭이 너무 커지니까 연쇄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 핀셋 인사 하지 말라는 대검 측 입장을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저렇게 우회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도 제가 조금 전에 방송을 해드린 대로 조남관 차장검사는 지난번 검사장 인사에서 발생한 민정수석의 타법 파문으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그 원인은 장관과 총장의 인사 조율 과정에서 중앙지검장 및 대검 부장 교체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인사 원인을, 이 파국의 원인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대검에서는 인사 정상화를 위해서 광범위한 규모의 인사 단행을 요청했는데 당시 검사장 인사할 때 얘기입니다. 법무부는 조직 안정 차원에서 빈자리를 메꾸는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해왔다. 그래서 대검에서는 진행 중인 중요 사건의 수사팀, 중앙지검 보직부장의 현 상태 유지와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요청해둔 상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이러한 대검 측 입장이 별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부장검사, 수원지검의 김학의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 부장검사 인사가 지금 현재 관전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서울중앙지검의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변필건 부장검사의 교체 가능성, 그 다음에 법무부에 있는 박은정과 대검에 있는 이문정, 이 두 사람의 친성 정부 성향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승진 여부, 이런 것들이 지금 관전 포인트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요, 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인사가 나더라도 꼬일 일만 계속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최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중대범죄수사청, 이가 신원수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또 이것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방향에서 대립될 소지가 즉 곳곳에 암초가 산지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오늘 조선 칼럼에 굉장히 좋은 칼럼이 하나 나와 있어요. 윤성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신현수 사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무언가 이런 지금 현재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이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이 칼럼을 보면 결국은 신현수 이 사태의 본질은 뭐냐? 규범을 지키자는 거예요. 규범. 근데 조국은 뭐냐? 조국 사태는 이념을 지키자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그렇기 때문에 이념으로 무장돼서 조국의 비리를 덮으려고 했는데 지금 신현수는 이념과 관계없이 규범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다. 사의 파동이 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또 하나 지금 현재까지 청와대가 부인하지 안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다 부인해요. 일요일 날 대통령을 건너뛰어서 패싱하고 발표했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찰, 즉 박범계에 대해서 감찰을 대통령한테 요청했다. 이것은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이걸 보면 감찰 요청한 것은 사실이 맞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찰을 요청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박범계가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위법 행위냐? 검찰청법 34조 1항에 나와 있는 이 검사 이 인사 보직과 관련해서 이 장관 제청하에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관이 제청권자인데 이 제청을 할 때는 반드시 총장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적 하자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대통령한테 이 결재를 받아가지고 인사를 한 것은 비리에 즉 불법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이런 불법 사항이기 때문에 법치주의 즉 원칙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신현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이 징계 청구하는 거,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을 거치지 않는 경우, 즉 청와대 대통령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꼭 이번만은 아니다. 지난 연말에 징계 청구할 적에도 이 추미애가 청와대를 패싱했다라는 의혹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징계 청구는 장관이 직접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차적으로 보면 청와대에 보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위법 사항은 아니에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야말로. 그런데 이번에 인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빠진 것은 윤석열 총장이 패싱한 거, 그리고 민정수석 패싱한 것은 결국은 그럼으로써 대통령의 결재도 받지 않고 발표한 거, 이거는 감찰 청구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현수 입장에서는 이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감찰 청구한 거, 이것은 사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일보 이 칼럼에서도 바로 신현수 수석의 사태의 핵심 지금 키워드는 이제 이념이 아니고 규범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념은 진보나 보수 내지는 정치적 PR을 가른다면은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르는 걸 가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념이 과거와 연결된 가치라면 규범은 현재를 살아가는 가치고, 이념이 추상적 구호라면은 규범은 체화된 일상의 습성이다. 이념이 진영화된 정치 집단의 목표라면은 규범은 진영을 초월한 정치적인 올바름을 지향한다. 그래서 신현수 사태는 윤석열 총장에서 시작된 이념에서 규범으로의 전환이 우리 정치에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또다시 유야무야 되더라도 제2, 제3의 신현수가 나타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상존한다. 우리 정치의 체질을 바꿀 의미심장한 정치의 파열이 시작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 칼럼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조선 오늘 칼럼 신현수 사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윤성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칼럼을 꼭 읽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날 때 이 칼럼 한번 전량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요, 이 외교관계 뉴스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는데요.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어제 중요한 연설을 했어요. 뭐냐면 오늘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22일이 오늘이네요. 이 미 행정부에 대해서 중국산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 그리고 중국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제재를 철폐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의도가 전혀 없다, 없다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결국 뭐냐, 지금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압박 국면에서 이 바이든 정부와 정면 대립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살짝 지금 꼬리를 내리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다만 중국 내부 문제, 이 대만 독립 세력을 지지하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홍콩과 신장, 티베트에 있어서의 인권 문제, 이런 것을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대다적으로 지금 문제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 관해서는 중국 내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중국이 조금 꼬리를 내고 있는데, 이때 문재인 정권은 한미 동맹 정신에 입각해서 미국의 대중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조선일보를 칼럼 중쪽으로 표류하며 흘러가는 한국, 그 결과 책임질 수 있나, 이것을 제가 이거 뭐 한 1분 30초밖에 걸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짧은 사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뉴스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18일 미일, 호주, 인도가 모인 쿼드 외교 장관과 미영, 프랑스, 독일 외교장관 화상회의를 잇따라 열어서 중국 견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정책 중 유일하게 개성한 것이 중국 견제다. 미국과 동맹국들을 촘촘히 엮어 대응하겠다는 바이든표 전략까지 내놨다. 중국 시진핑이 패권 의지를 도굴한 이후 세계에서 중공체제에 대한 경계심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쿼드를 확대한 새 안보 협력체를 만들려고 한다. 여기서 빠진다는 것은 미국과의 동맹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강경화 전 외교장관은 쿼드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의용 장관도 투명, 개방적,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장은 정 장관과 첫 통화에서 이데올로기로 편을 가르는데 반대한다며 반쿼드 압박을 가했다. 한국 정부는 쿼드 얘기만 나오면 답을 흐리고 있다. 한국은 미국 중심의 경제 공급망 구축에도 부정적이다. 태평양 연합 훈련에도 불참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다 거부하는 것이다. 미국이 이런 한국을 어떻게 볼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최근 미일, 호주 등 57개국이 중국, 북한 등의 자의적 외국인 구금 형태를 규탄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지만 한국은 불참했다. 인권이란 말을 싫어하는 북중의 눈치를 본 것이다. 한국은 자의적으로 외국인을 구금하지 말자는데 반대하는 나라가 됐다. 정부 여당이 일방 처리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민주국가들뿐만 아니라 옛 공산권에서조차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북인권 결의안 추진에 또 빠질 것이라고 한다.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인권 문제엔 다 피하고 도망다니며 반인권 편에 서고 있다. 문정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 등에 대해선 15차례나 항의 성명을 냈다. 죽창가를 부르며 반일 정서를 정치에 이용하기도 했다. 반면 북의 6.25 남침 때 우리 국토를 유린하고 통일을 막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해 애워쌌다고 하는데도 입을 다물었다. 우리 서해를 내로 만들려는 서해 공정을 벌여도 성명 하나 없다. 중국의 홍콩 민주화 탄압 때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우려 표명은커녕 문 대통령은 바이든보다 먼저 시진핑과 통화해 중국 영향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고 칭송했다. 그는 중국에 가서 중국 측의 의도적 냉대를 받으면서도 중국을 큰 봉우리,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했다. 중국의 안보 주권을 내주는 충격적 양보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TV용 쇼라고 했다. 김정은은 핵 잠수함까지 만든다고 한다. 사기 비핵화, 남북 쇼도 끝난 것이다. 그런데도 남북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보와 외교가 어디로 가나? 중국 시장이 크고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 없이 북의 핵미사일을 단 한 발이라도 막을 수 있나? 미국 없이 중국의 한반도 아시아 패권 야욕을 막을 수 있나? 미국 없이 현재의 번영이 가능했으며 앞으로 미국 없이 이 번영을 유지할 수 있나? 미국 사람들은 한국은 중국 쪽으로 끊임없이 표류하며 흘러가고 있다고 한다. 문 정권은 이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나? 얼마나 이 엄중한 이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중국 편에 서려고 노력하는 문재인 정권의 실책을 우리가 이 사설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 논리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잘 염두에 두시고 문재인 정권의 대중정책, 대미정책을 비판해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후 첫 번째 뉴스를 마치고요. 계속해서 또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